과제문을 살펴보고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사항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본 즉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량의 부족으로 이용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용 연령 및 이용 기간의 제한, 장애 유형에 따른 이용 제한, 장애의 병중에 따른 제한, 시설 설치 지역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 등으로 크게 제한의 범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발달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하여 24만여 명에 이릅니다. 24만여 명 중 경기도에는 약 5만 4천여 명의 등록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고, 이 중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약 4만 1,00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적은 시간이나마 일자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약 7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만 4천여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경기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136개소 약 3,200명, 이 외에 복지감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약 1,000명을 제외한 약 3만여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데이 서비스가 부족한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연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연대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보호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당사자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특히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런 보호의 마음이 더 강하게 발현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끝까지 지켜주려면 부모가 먼저가 아닌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으니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패도 경험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져 보아야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듯이 실패는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아픈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생각과 판단이 내 자녀에게 주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중 많은 수가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자신의 선택을 표명하기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 부모의 의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와 반대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려 과잉 행동 양상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성장 과정 속 또래들의 욕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20대의 발달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 많은 욕구를 보였으며 30대의 분들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욕구를 갖는 등 일반적으로 또래의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진입의 제한이 많고 기회가 적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때 저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당사자에게 집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항상 뒤따라오는 질문은 발달장애인들의 의사를 알아내려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와의 소통은 꼭 언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당사자를 세밀히 관찰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이나 대체 의사소통 기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래의 비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미성년시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삶을 살다가 성인이 되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결정에 힘을 실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삶을 배워나가듯이 발달장애인들도 언제까지나 보호받고 싶어하지 않을
부모나 보호자들은 인식하여야 합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실패할 경험을 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간보호시설의 확대가 아닌 다른 차원의 데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인 것입니다. 현재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수의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주간활동 서비스나 평생교육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에 많은 분들은 지역사회 적응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가해행동 양상이 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서비스로 낮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욕구에 기반한 활동 중심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전환되고, 그리고 현재의 주간보호시설은 학령기 이후 지역사회 적응에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 중증의 분들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자들보다 중증인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주간보호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이 확대되어야겠죠. 지금의 형태보다 좀 더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종사자 수의 조정이 필요하겠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를 배치 또는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간보호 이용자분들도 최종적으로는 보호의 차원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이 과정을 주간보호시설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에서 탈시설하신 분들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자신의 욕구에 기반한 자기 주도적 활동, 즉 주간활동 서비스에 참여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활동들을 선택하여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의 이용 방식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56시간, 100시간, 132시간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한 달에 56시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1일 2.5시간을, 100시간은 1일 4.5시간을, 132시간은 1일 6시간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낮 시간인 8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1일 2.5시간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1일 4.5시간이나 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기존 서비스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40시간과 72시간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평균 100시간 내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40시간이나 72시간을 차감하고 나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대부분의 제공기관에서 송영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주간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등원과 하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활동 지원 시간이 차감되어 등 하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니 참여를 하고 싶어도 불가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미비점으로 인해 21년도 전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업 예산 1,330억 원 중 약 22%인 290억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책정을 되었으나,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하신 분들의 신청률은 50% 정도이며 실제 이용자는 신청자의 50% 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으나 진입에 어려움으로 실제 서비스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방안 없이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20년도에 이어 21년도에도 예산이 불용 처리될 상황이라고 예측합니다.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에 차감되는 부분을 보전하여 안정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장애인 부모연대는 경기도에
차관 부분의 보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주어진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판에 어떻게 추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으려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참여자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참여자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차관 부분이 해결되면 보다 더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며 인간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더 이상 깊은 나락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도록 내팽개쳐 두지 말고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희 단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해보니 지사님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 짐작이 되더군요. 행정의 리더가 발달장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치 의사를 밝히는 영상 중 뒷배경에 경기도가 지향하는 슬로건이 보이더군요. 바로 생명 존중 경기도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경기도는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복지 실현에까지도 행정을 펼치겠다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동물만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의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기도인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경기도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 지역에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 머리가 하얗게 새어 라는 50대에 넘으신 분들이 2분 계십니다. 2분 중 한 분은 젊은 시절 직장생활의 경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직장생활 경험 후 오랜 시간 지역에서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2019년 5월에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아 하십니다. 본인이 50세가 넘다 보니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시지 않은 상황이고 비장애 형제자매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며 낮 시간을 즐겁게 활동하시다 귀가를 하게 되니 그 전에 있었던 다툼도 많이 소거가 되었고 당사자나 형제분들 모두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점차 확대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정책의 선두에 앞장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